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 행정사 사무소 승무입니다. 3월 달은 좀 바빠가지고 이제 영상을 한 2주 만에 올리는 것 같은데 또 죄송하고요. 3월 달을 좀 결산해 보면 인허가 부분, 의료기기 인허가나 뭐 공장 등록, 뭐 기본적인 아주 뭐 기본 업무들, 뭐 의료기기는 이제 제가 전문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뭐 기타 뭐 이런 것들, 협동조합 설립 이런 것들도 했었고, 3월 달 이슈는 학교 폭력이 제일 많았어요. 음, 요즘 또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찾고 계시고, 근데 이제 부모님께 생각하시는 이제 그 학교 폭력 대책 심의라고 하죠. 이제는 거기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절차나,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행정심판에서 다투는 위법 부당한 절차가 좀 괴리가 있어요. 부모님께서는 이제 이런 것도 다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부당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모님께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거는 뭐 또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안을 신고도 하지 않는 사안을 갑자기 나와서 이것도 이제 부당하다, 이것도 왜 안 다뤄주냐 이렇게 됐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께 설명하고 뭐 또 정리를 해서 이제 그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제 청구를 하고 답변서를 받고 다시 보충 서면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아무래도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업무를 제가 좀 이제 유튜브는 좀 소홀했고요. 음,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 유튜브 댓글로 질문 주신 분들 중에서 하나를 또 답변을 드려야 돼서 제가 이렇게 또 방송을 켰습니다. 제 사진을 조금 줄이고, 네. 이제 이분은 가상 오피스하고, 이제 가상 오피스가 뭐냐면 비상주 오피스거든요. 이제 실제로 출근을 하는 건 아니고 사무실이 있는 건 아니고, 거기 이제 회의실이나 이런 건 있고 라운지 정도는 있고, 그래서 일이 있으면 그 회의실을 이제 뭐 시간당 얼마 아니면 월 무료로 주는 시간을 해서 미팅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자택에서 있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 그리고 이게 이제 비상주 오피스라고 하는 거고, 공유 오피스는 또 달라요. 공유 오피스는 실제로 한 뭐 한 3평, 4평, 6평 정도? 6평 정도 되는 방이 있어요. 방이 있고 내 책상이 있고, 이제 거기를 이제 공유 오피스 앞에 또 라운지도 있고, 공유 오피스에서 조그만 6평짜리 내 방이 있고, 거기서 업무를 하다가 나가서 이제 뭐 커피도 라운지 가서 커피도 마시고 뭐 그렇게 하는 거고, 이게 장점이 이제 뭐 전기세나 뭐 전기 그 인터넷 비용 이런 게 다 공짜죠, 사실. 그래서 내 컴퓨터하고 프린터만 들고 가면 돼서 관리비가 안 든다는 장점이 있고, 그 대신 이제 공유 오피스다 보니 좀 시끄럽고, 뭐 시끄럽진 않은데 또 손님이 왔을 때, 의뢰인분들이 왔을 때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공유 오피스에서 보통 비상주 오피스로 같이 이제 하죠. 그래서 1년에 뭐 100만 원, 뭐 좀 이제 리셉션 있고 인포가 있는 데는 뭐 150만 원, 좀 고급스러운 데는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데도 있고, 싼 데는 뭐 60만 원 정도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 사무소 임차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 10평이나 15평짜리 임차를 해서 내 사무실을 이용하는 거죠.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통상 이제 뭐 1층은 거의 안 하시겠죠. 1층 뭐 보통 웬만한 거 1층은 뭐 요즘대로 100만 원 이상 넘어가고, 관리비 있으면 관리비 한 30 나가니까. 음, 그래서 그런 건데,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상 오피스가 짱이죠. 1년에 60만 원만, 1년에 뭐 넉넉 잡고 100만 원 내고, 거기 이제 이제 회의실 같은 거 매달 뭐 5시간에서 10시간 이제 무료 쿠폰이 지급되면 손님도 온다고 하면 거기서 미팅하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실제 사무소는 이제 고정 비용으로 1년에 1200, 뭐 1500 많게는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뭐 이제 3층 고층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구도심의 고층은 뭐 싸긴 싸죠. 뭐 50만 원 정도 되고, 뭐 관리비 하면 70 정도 되는데 뭐 그렇게 나가는데, 이제 고민이 뭐냐면, 이제 찾아오시는 이제 로컬 지나가시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없다고 하면 이렇게 사무소를 개업할 필요가 없을 거다 생각이 드시는 거죠, 이분은. 어,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저도 아까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처에 이제 가셨다가 이제 법무사님들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무소 세무사님들이 소개시켜줘서 3층으로 가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뭐 그런 경우, 아니면 진짜 네이버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한 달에 따지면 5명? 뭐 일주일에 한 번?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네, 그 정도? 많으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되는 거고. 어 그래서 그거 고민인 거죠. 저도 아씨, 그래 따지면은 음 그냥 비상주로 하고 아니면 좀 싼 데로 갈까? 더 싼데 아예 막 찾지도 못하는 그런 데로 갈까 했는데,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비싼 임차료를 낸다고 해서 1층에 막 이제 공인중개사님들 특히 뭐 한 달 세만 150만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법무사님들 이런 분들처럼 등기소 바로 앞에서 이제 보여줘야 되고 차 바로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행정사는 굳이 뭐 1층에 필요 없고 이제 고층에 올라가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비상주 오피스를 하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인 게 사람이 어쨌든 내가 출근할 지역이 있어야 돼요. 특히 공무원분들 저처럼 이제 공직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이제 제가 이제 연대 이사과장 할 때 이제 대대장 하시고 이제 작전과장 하셨던 이제 선배님 계신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픈하시라고 일단 싼 데라도 오픈하시라고 아니면 근처에 도서관이라도 월 정기 이제 도서관 보면 요즘에 뭐 르하임인가 이런 데가 보면 월 정기권이라도 끊어서 출근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을 그냥 뭐 쉽게 생각하다가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고민하시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집에서 하면 안 돼요, 업무 자체가. 예. 아무래도 사람이 풀어지고 늘어지고 하다 보니까 뭐 하루 정도 쉬는 건 괜찮은데 어쨌든 내가 정기적으로 자영업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사를 떠나서 개인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9 to 6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8시에 저도 이제 뭐 통상 8시에 출근해서 저녁 뭐 7시 정도 퇴근하는데 어쨌든 자리를 지켜야 되고 그 안에서 제가 계속 업무를 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어.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이 풀어져요. 네. 제 주위에서도 많이 봤고 제 개인 사업 하시는 동기 친구들도 있는데 10시에 출근하고 뭐 한 5시에 퇴근하고 뭐 이렇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곤 한데 음, 저는 그래서 비상주 오피스는 전 개인적으로 반대고 아예 비상주 오피스는 출근 자체를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하다가 이러면은 나간다. 뭐 정말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 네, 그런 분들이면 저는 뭐 괜찮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월 15만 원짜리 이제 공유 오피스에 시작했거든요. 그때 마침 또 군 선배님이 또 거기 매니저로 계셔가지고 싸게 이제 이용을 했는데 음, 차라리 공유 오피스를 이용을 하세요. 뭐 5평 정도 되더라도 책상 하나 들어갈 정도 하더라도 내가 주기적으로 가서 출근을 하고 앉아서 업무를 볼 수 있고 어쨌든 이전에는 회사 생활을 했다면 회사에서 강제로 근태 관리가 되지만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근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하면 많이 힘들죠. 늦어도 10시까지 출근해서 업무 보고 뭐 9 to 6가 안 되는 뭐 10, 뭐 7 이렇게 하더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 사무실이. 네. 사무실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그래야지 자기 관리도 되고 설령 지나가다가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 스스로가 업무할 공간이 필요하고 집중할 공간이 필요하고 집에 있으면 계속 뭐 누구 찾아오고 전화 오고 아니면 뭐 애들 학교 갔다 오고 뭐 배우자분들 뭐 집에 계신다고 하시면 또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집중도 안 되고 저는 그래서 비싼 임차료를 내고 단독 사무실을 개업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처음에 어쨌든 한 1년 단위로 공유 오피스 그 정도에서 한번 해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7시, 9시에 출근해서 업무하고 저녁 7시에 퇴근하고 근태 관리하고 그렇게 하다가 아 내가 좀 승산이 있다 된다고 생각하면 이제 단독 사무실 이렇게 오픈하고 합동 사무실에 요즘은 또 행정사분들이 큰 사무실 하나 빌려가지고 그 안에 많이 들어가시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비상주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고 차라리 한다고 하시면 1번 비상주는 뭐 지향 2번 공유 나는 필수 지향 요렇게 정리를 할게요. 네, 처음부터 단독 사무실에서 매달 사무실 임대료만 100씩 나가는 것보다는 공유 오피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또 그렇게 하면 또 매일 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유 오피스에서는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차 한잔 하면서 뭐 흡연하신 분 흡연하시면서 아, 이거 몇 호에 사시면 또 인사하고 또 술도 먹고 아 요거 좀 이슈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면 또 이렇게 또 업무 영역도 넓혀가니까 처음에는 이제 공유 오피스 비상주보다는 어차피 뭐 비슷한 돈이라고 하면 공유 오피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음, 직접 의뢰인에게 찾아간다는 경우 어 요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건데 일단은
개업 영업하는 방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1부터 100까지, 1부터 만까지, 1부터 1000까지, 1부터 억까지 그냥 끝까지 블로그입니다. 네. 뭐 옛날처럼 뭐 그 필라테스나 이런 분들 보면 이건 로컬 단위 영업이니까 뭐 이거 홍보 전단지도 만드시고 하시는데 뭐 변호사님 제 아시는 변호사님들 중에서 로컬 영업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지역 일간지나 벼룩시장 이렇게 내서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제 전국구로 하다 보니까 무조건 저는 개인적으로 블로그 해요. 블로그 하나만 잘 키워놓으면 이것도 제가 그때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 농담으로 하시는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그러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월 1천만 원? 아 이거 좀 비하가 이거 너무 좀 극단적이긴 한데 월급과 급여와 월 1천 명, 1천 명 블로그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거 선택하냐고 물었을 때 저하고 그 같이 이제 막 얘기하시는 변호사님들이나 법무사님들은 나를 선택한다 그래요. 월 1일 1천 명 블로그 훨씬 더 값져요 이게. 예. 월 2천만 원 급여는 또 시간이 갈수록 뭐 또 일이 생기잖아요. 뭐 또 제가 퇴사를 할 수도 있고 뭐 또 뭐 고용이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근데 1일 1천 명 들어오는 블로그는 장난 아니에요. 네. 제가 한 하루 유입량이 300명인데 적으면 250 고용세는데 다 그래요. 개인 단독 사무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일 1천 명 들어오는 블로그를 갖겠다고. 예. 사실 저도 그렇고 월 1천만 원 주는 급여에서는 또 고민 좀 극단적이긴 한데 음, 영업하는 여러 가지 방법 많죠. 뭐 벼룩시장에 뭐 음주운전 구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올리는 것도 있고 일간지에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뭐 전단지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뭐 게시 지정 현수막에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결국은 돈이 들어요. 근데 돈이 드는 만큼 그 돈의 회수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로컬 영업하시는 이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봐도 그렇게 해서 그 영업 홍보비는 뽐다 해요. 근데 그 이상으로는 많이 힘들고 차라리 그냥 블로그 하나 내가 잘 키워가지고 하는 게 블로그는 공짜고 또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되니까 차라리 그래서 그 로컬 하시는 변호사님도 그냥 지역명 들어가는 변호사 지역에 예를 들어서 뭐 서울, 서초, 형사 전문 변호사 이렇게 해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어요. 지정 현수막에 현수막도 걸고 벼룩시장이나 뭐 교차로 여기다가 뭐 고정 광고도 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블로그 잘 키운 블로그 하나 예. TV 광고 안 부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영업하는 방법 저는 그래서 그냥 블로그 하시라 그래요. 처음부터 준비하시는 분들 하루에 전화 안 온다 고민하지 마시고 양지 레포팅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오겠죠. 이제 의뢰인들 분들 찾아간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허가는 전국구 다니고 행정심판은 약간 로컬적인 부분이 강해요. 왜냐면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얼굴을 보고 그 사람하고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학교폭력이나 음주운전, 뭐 영업정지나 이런 것들은 약간 로컬적인 부분이 강해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통상 제가 한 5건을 받는다 생각하면 한 3건은 3건, 4건 정도는 로컬, 1건, 2건 정도는 이제 타 지역. 네. 그러니까 일단 검색할 때 자기 지역을 쓰세요. 예를 들어 수원이면 수원 학교폭력 전문 행정사 딱 뜨잖아요. 네이버 지도에서 보고 그냥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화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오시는 거고 인허가는 대부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 등록 이런 건 뭐 간단하지만 뭐 해썹이나 그다음에 의료기기 허가 이런 것들이나 뭐 인허가적인 부분들은 대부분 타지에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출장료를 좀 받게 되죠. 어쩔 수 없이 저도 가서 계약하면 그 출장료를 포함한 계약 금액이 이게 퉁치는 거고 수입료에 퉁치는 거고 그냥 단순하게 와서 면담을 좀 하고 싶다. 인허가는 왜냐하면 공장 시설을 봐야 돼요. 햅섭도 공장 시설을 봐야 되고 의료기기 2등급 이상 GMP도 GMP 시설을 봐야 되기 때문에 대화로 해서 통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직접 가서 저희가 가는 거죠. 인허가는 대부분 그럴 거예요. 공장 허가도 마찬가지고 공장 등록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공장 안에 불법 증축물이나 뭐 이런 것도 봐야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설비 명세나 이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인허가는 대부분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심판도 뭐 원하면은 뭐 와달라고 하면은 제가 가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오시는 거고, 저도 가급적이면 오라고 하죠. 인허가 아닌 이상. 네. 뭐또 가면 왔다 갔다 제 시간 또 뺏기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연간이 연장이 되는 게, 자, 그렇다면 이때 가상 오피스에서 개업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행정심판 아예 안 하겠다. 그냥 인허가로 승부 보겠다. 하시면은 가상 오피스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업무가 두 개가 있으면, 인허가가 경기 탄다는 업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럼 행정심판이 좀 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번에 학교폭력처럼. 이게 약간 밸런스가 맞춰지고, 내가 이게 안 되면 이거에 좀 중점을 두고 하다가, 또 그러면 어느 정도 로스가 나더라도 여기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내가 행정심판만 한다. 그럼 행정심판 일에 죽어버리면, 그리고 인허가가 단가가 세요. 기본적으로 햅섭 보통 뭐 행정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뭐 기 몇백 받으시는데, 행정심판은 사실 변호사 수임료가, 최저 수임료가 300에서 400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행정사가 그 정도 받을 수는 없어요. 변호사 수임료만큼 받을 수 있는 게 인허가인데, 이거를 버리고 행정심판만 하겠다? 나는 그러면 이거를 관가하고 인허가만 하겠다? 그러면 나중에 경기 타가지고 인허가 신규 발주 안 들어오고 신규 공사 안 들어오고 신규 수도 안 되면 인허가 죽어버리면 내 업무가 마비돼가 돼요. 그 다음 수익 자체가 되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서 비록 나한테 찾아오는 의뢰인이, 워킹 고객들이 뭐 한 달에 뭐 작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 업무의 그런 것들이나, 어쨌든 저도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행정사라고 하면 어쨌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심리도 있으니, 비상주까지는 아니더라도 공유 오피스까지는 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 안 되면 비상주를 하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근데 저는 비상주보다는 공유 오피스. 네, 그렇다고 무조건 단독 사무실이라는 뜻은 아니고, 공유 오피스에서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고, 거기에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하고 좀 인맥도 쌓고, 그렇게 하면서 또 심심하면 나가서 담배도 피고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어휴, 17분 넘었네요. 아무튼 뭐 오늘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세 개인데, 네, 비상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유 오피스를 가급적이면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 해드리고, 그리고 영업하는 방법은 저는 잘 키운 블로그 하나, TV 광고 안 부럽다. 네,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